이번 영상에서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페이지 214쪽에서 21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생각톡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세집합 x, y, z가 주어져 있을 때 두 함수 f와 g는 x에서 y로의 함수 그리고 y에서 z로의 함수입니다. 자, 대응도와 같이 두 함수 f, g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선생님이 f의 함수 값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다 구해볼게요. 자, f의 정의역은 1, 2, 3이니까 1에서의 함수값 b죠. 자, 그리고 2의 함수값 a, 3의 함수값 b입니다. 자, 여기에서 a와 b는 f라는 함수의 치역이죠, 치역. 자, 그런데 요 a, b는 f에서는 치역의 원소지만 g라는 함수에서는 정의역의 원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a와 b를 이번에는 g로 대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경우에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자, 1은 f에 의해서 b로 대응이 되죠. 자, 그런데 요 b는 g에서는 정의역의 원소니까 이렇게 g로 대응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뭐죠? 네, 6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f1은 b다라는 사실을 GB는 6이다 라는 식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G, 자, B가 F1이므로 GF1은 6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어렵지 않죠. 자, 나머지도 한번 다 똑같이 해볼게요. F2가 A다 라는 것으로부터 자, A를 이번에는 G에서 대응을 시켜볼 수 있겠죠? 그러면 GA는 4 이렇게 할 것이고 자, A 값이 F2랑 같다라고 했으므로 다시 쓰면 GF2는 4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GB는 6이므로 GF3은 6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F1은 B다라는 표현은 1이 B로 대응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적은 요 세 가지 식으로부터 어떤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원래는 1이라는 숫자는 ABC 중에 하나로 대응되는 함수 F에서 이제 대응을 알 수 있었는데 1이 Z에 있는 원소 6과 대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은 6에 대응되고 2는 4에 대응되고 3은 6에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 2, 3은 집합 X의 원소고 6이랑 4는 집합 Z의 원소예요. 즉 다시 말하면 F와 G 함수를 한 번에 적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주어져 있지 않았던 대응인데 집합 X에서 집합 Z로의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1에서 6으로 대응시키고 2에서 4로 대응, 그리고 3은 6으로 대응. 이와 같은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집합 x에서 y로 대응시켰죠. 집합 x 1, 2, 3의 원소를 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응시켰습니다. 1은 B, 2는 A, 3은 B. 자, 이때 1은 6으로 대응되고 있는데 새로운 함수에서 자,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1이 F에 의해서 B로 대응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번에는 G에 의해서 4, 5, 6 G에 의해서 이렇게 6으로 대응됐다. 그래서 결국에 1은 F와 G를 순서대로 거쳐서 6으로 갔다. 1이 6으로 대응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가 4로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2가 F를 거쳐 A로 대응된 뒤 요 A는 G에 의해서 4로 대응됐죠. 그래서 결국에 2는 A를 거쳐 4로 대응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3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B로 대응된 뒤, 여기 G죠.
g라는 함수에 의해서 다시 6으로 대응됐습니다. 즉 3은 f와 g를 순서대로 거쳐서 6으로 대응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순차적으로 적용시켜서 결국 f의 정의역과 g의 공역을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f와 g의 합성함수,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기호로는 어떻게 적냐면 f를 먼저, 그 다음에 g, 그쵸? f를 먼저, 그 다음에 g, 얘를 순서대로 이렇게 오른쪽부터 적어줍니다. f를 먼저, 그 다음에 g를 대응시키는 함수 이렇게 g.f 혹은 f와 g의 합성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1은 g.f라는 새로운 함수에 의해서 6으로 대응된 것이고 2와 3도 마찬가지로 g.f라는 새로운 함수에 의해서 4로 대응, 6으로 대응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f는 f에서 f를 거쳐 g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역이 뭐겠어요? f가 먼저 시작이니까 f의 정의역에서 출발하겠죠. 그리고 f를 거쳐서 g의 공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g의 공역인 z로 도착하는 x에서 z로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함수값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g.f는 x가 정의역이니까 1, 그리고 2, 그리고 3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렇게 오른쪽부터 선생님이 순서대로 읽어준다 그랬죠? 읽어주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함수를 거쳐간다 라고 했습니다. 오른쪽부터. 즉, 먼저 1을 f에 대응시키고 그 결과를 g에 대응시킨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를 f로 먼저, 이 바로 옆에 있는 게 f니까 가까운 거 먼저 대응시킨다 생각하면 쉽겠죠? 2를 먼저 f에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g로 대응시킨다. 자, 3을 먼저 f로 대응시키고 그 결과를 g로 대응시켜서 6을 얻는다. 다시 써볼까요? 3을 f로 대응시키고 그 결과를 g로 대응시켜서 이렇게 뭐죠? f3은 b니까 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나요? 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두 함수 f와 g가 주어져 있을 때 x의 원소를 자, x에서 y로 그 y에서 다시 출발해서 z로 간 거죠. 즉, f와 g를 순서대로 거쳐서 x의 원소를 z의 원소에다가 대응시키면 x에서 z로의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하고 g.f라고 읽습니다. 자, 여기에서 적용되는 순서는 오른쪽부터죠. f 먼저, 그 다음에 g. 자, 이때 g.f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과 같습니다. 이때 f의 정의역의 원소는 어떻게 대응시키냐면 이렇게 대응시킵니다. f 먼저, 그리고 그 결과를 이번에는 g에 대응시켜서 x가 어떤 함수값에 대응되는지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자, 먼저 네,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할게요. 자, fx와 gx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함수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밑에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g.f의 1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먼저 1을 f에 대응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f1을 구해봐야겠죠? f1은 1-6이니까 7이네요. 즉, g7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F를 대응시킨 결과 7을 이번엔 G에다 대응시켜봐라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G에다가 7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14 빼기 1이니까 13이네요.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요렇게 두 개만 해볼게요. 자, 먼저 F 합성 G의 0은 요거는 점 쓰는 거 아니고 F, G, 0. 자, 그러면 0을 먼저 G에 대응시키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8. 그 결과를 F로 대응시켜야 하므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입니다. 자, 4번. G 합성 G의 마이너스 2. 이것은 마이너스 2를 G로 대응시키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죠? 4, 3, 12. 12 빼기 8이니까 4죠? 자, 얘를 다시 한번 G로 대응시켜라. 그럼 4, 4, 16.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죠? 자, 48 빼기 8이니까 4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거. G 합성 G는, G 합성 G의 함수값은 G의 gx를 구하라는 말이죠. 자, 요거를 절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G 합성 G의 함수값은 G가 두 번이네. 제곱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G가 두 번이네. 곱하기인가? 이것도 아니죠. 자, 이거 아닙니다. 네, 합성은 이렇게 거듭해서 곱하여라, 거듭해서 더하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요거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아까 전에 개념 설명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fx에서 y 그리고 요 f의 공역을 g의 정의역과 동일한 집합을 지금 적어놨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함수의 합성함수는 f에서 x 집합에서 y 집합, 그 동일한 y 집합을 거쳐 z로 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꼭 f의 공역과 g의 정의역이 똑같은 집합이어야 하느냐?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똑같은 집합이 되면 언제나 문제없이 두 집합을 합성할 수 있다라는 것 뿐이지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F와 G가 있는데 만약에 F에서 1이 B로 가지 않고 어떤 D라는 원소로 대응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Y에서는 정의역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합성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G.F를 생각하고 싶어요. 여기서 1을 대응시켜보고 싶죠. 자, 그러면 GF1의 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할 텐데 F1이 D이기 때문에 G에서는 대응할 수가 없죠. 정의역의 원소가 아니니까. 즉,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F의 치역, 즉 F의 함수값들이 다시 G에서 정의역의 원소가 되어야 한다.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F의 공역과 G의 정의역이 같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F에서 대응시킨 요 결과물 통째로 치역이라고 부르죠. 요 치역이 G에서 통째로 정의역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원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다른 원소가 남아있어도 아까 괜찮았죠? 여기 C라는 것은 F의 치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쳐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네, 남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즉, 정리하면 F와 G에 대해서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이어야지만 F와 G의 합성 G.F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안 되면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요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fx는 실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 정의된 함수, 그리고 gx도 마찬가지로 실수 집합에서 공역, 실수 집합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자, 아이고를 몇 번 하는지. 자, 그러면 F와 G는 모두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물론 치역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F와 F 합성 가능하겠죠? F와 G 합성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자, G와 F 합성 가능하고, G와 G 합성 가능하고, 모든 경우에 다 합성이 가능합니다. 자, F의 치역은, 그럼 치역도 한번 적어볼까요? F의 치역은 실수 전체. G의 치역은 뭐죠? -8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생각해서, 이거 합성함수 다 정의되나? 한번 체크해보세요. 다 정의가 됩니다. 즉,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 F와 G의 합성, G.F가 정의될 조건은,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이면 된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가 이렇게 3장 남았어요. 금방 한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자, fx와 gx에 대해서 다음 합성함수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뭘 했나요? 합성함수의 함수 값 찾아봤죠? 직접 대입해서. 이번에는 합성함수식을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x를 넣었을 때 뭐가 되냐? g.f의 x, 요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fx죠. 그런데 fx는 x-2입니다. 자, 그런데 gx라는 것은 x에 -4를 곱하고 더하기 3을 하여라 하는 것이니까 x-2에다가 동일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4x 플러스 8 플러스 3 따라서 -4x 플러스 12 요게 바로 g.f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와 g의 합성함수를 바꿨네요. g와 f의 합성입니다. f 합성 g, x는 f gx. 그러면 gx가 -4x 플러스 3이므로 이렇게 되고 fx는 x에서 2를 빼라. 그러니까 f -4x 플러스 3은 여기에서 2를 빼라. 그러면 -4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f와 g를 합성하는데 순서를 바꿨더니 결과가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함수의 합성은 함수들의 연산이에요. 함수들을 연산해요. 합성이라는 연산에 의해서 두 함수를 합성할 때 순서가 바뀌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즉, 함수의 합성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함수에 대해서는 교환해도 같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은 선생님이 방법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F 합성 G의 합성 H를 이제 F, G 합성 H와 합성한 것이랑 같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 괄호 좀 이상해. 이렇게. 자, 여기에 X를 넣어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이거에 H, X. 그러면 F 합성 G에 X 플러스 2. 자, 그러면 순서대로 또 G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G, X 플러스 2.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X 플러스 2를 넣으니까 2X 플러스 9가 되겠죠? 자, 그거를 다시 F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X 플러스 9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좌변의 함수는 이와 같이 구해주실 수 있고 우변의 함수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우변은 각자 해보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F랑 G랑 H를 이 순서로 합성할 건데 얘네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랑 얘네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를 합성하는 거는 결국에 같다. 즉 F
G, H에서 이 순서에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나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는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즉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을 때 이 괄호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문제를 주어져 있더라도 이걸 먼저 합성하는 게 좋다면 이걸 먼저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관계가 없다면 그냥 순차적으로 H, G, F 이렇게 합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괄호에 연연하지 말아라. 내가 편리한 대로 괄호의 위치를 바꿔 쓸 수 있다. 아니면 괄호를 아예 안 써도 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fx는 1-x라는 함수에 대해서 f 합성 f와 f 합성 f 합성 f를 각각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거예요. 선생님이 구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온대요. 규칙 찾기. 네. 한 번 합성해보고, 두 번 합성해보고, 세 번 합성해보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연쇄적으로 계속 합성을 이어나가는데, 결과는 어떤 규칙이 있네. 그 규칙을 한번, 해볼까요? 네, 찾아볼까요? 네, F 합성 F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합성을 해주면 F의 fx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x를 다시 여기다가 넣으니까 뭐가 돼요? x가 되죠. 자, 그런데 얘를 한번 더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랑 같냐? f에 선생님이 이렇게 결합해 볼게요. 이거랑 같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x라고 했죠? 즉 얘는 fx예요. 1-x.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4번을 합성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묶고 싶죠? f에 f 3번 합성한 거. 이렇게 되고 요 3번 합성한 거 아까 뭐라고 했죠? fx라고 했죠? 그래서 f 2번 합성한 거니까 다시 x가 됩니다. 즉 x, x-, 1-x, x, 1-x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f를 계속 합성했을 때 그 결과는 자, 2번 합성한 거 x, 3번 합성한 거 fx, 4번 합성한 거 x, 즉 합성의 개수가 짝수번일 때는 그냥 x, 홀수번일 때는 fx, 즉 1-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번 합성한 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f 이렇게 위에 n 적어줍니다. 이거는 곱하기의 의미는 아니고요. n번 합성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어줍니다. 이때 n이 짝수겠죠? n은 홀수겠죠?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합성함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합성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 자,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우리 교과서에 문제도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224쪽. 4쪽에 14번 문제를 보시면 두 개의 함수 fg를 주고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식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그려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